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3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 WHO가 여행과 무역 제한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특별히 뭐 여행이나 무역에 대한 제한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행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각 나라의 어떤 경제 흐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폐렴 관련해서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그런 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꼭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작년 GDP가 2.3%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집권 후에 최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흐름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그럴 상황은 아니었었죠. 미국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미국마저도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는 정말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가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쨌든 경기 흐름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또 표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장기적으로는 약간 또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고요. 역시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었어요. 오늘 뭐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가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움직였고요. 또 뭐 제약업종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의 흐름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초반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초반에 특별히 뭐 그렇게 급등해서 출발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뭐 어제 뭐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해외 증시도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시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코스피 쪽에서 뭐 수급이 워낙 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좋지 않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역시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사실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시작하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워낙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증시가 예정대로 개장을 한다 그러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선반영된 감이 있는데 오늘도 뭐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일부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폐렴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어떻습니까?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시 제약업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약업종이 크게 빠졌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힘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보면은 오늘 지금 결과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는 계속 기관도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워낙 오늘 좋지 못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엄청나게 약한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좀 반짝 반등했어요.
초반에 급등 출발했죠. 그리고 또 10시 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나왔어요. 초반 흐름은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죠.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었고 또 10시 때에도 삼성전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같이 꺾였어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은 선물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초반에는 선물의 영향을 받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좋지 못한 그런 코스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줬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하고 선물에서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크게 상승한 건 없었어요. 다우가 좀 상승했고 뭐 S&P 500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야간 선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이 상승한 게 초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장중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미국의 선물이 오늘 장중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확실하게 더 간다는 어떤 확신을 주기가 불안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중국이 개장을 한다는 건데 중국도 이미 이렇게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얼마나 빠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개파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고요.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렇게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붙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중국의 어떤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개장을 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한국도 같이 빠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이 개장을 하면은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오늘 섬유복, 종이목재 업종 이쪽도 이제 테마주가 몇 개 움직이는 흐름이었어요. 대형 포장,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다 아시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인 테마로 그런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역시 일부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뭐 섬유우리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종목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SK이노베이션, 나이스 평가 정보.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조정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오면은 가지고 계신 분은 끌고 가시면 되고 꺾이면은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손해봤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홀딩이 맞는데 없는 분은 약한 종목을 굳이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을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받으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SK이노베이션은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조정 충분히 받았죠. 지수만 좀 반등해주면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꺾이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더 빠집니다.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대부분 이 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꺾이면은 그때는 포기하고 던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던 흐름에서 조정받고 다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돼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했다가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예금 매매 결과는 뭐 개별주 매매에 지속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 오늘 역시 심리가 지배한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반등에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 왔다. 이건 뭐냐면은 반등에도 뭐 고점을 뚫는다거나 엄청나게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뭐 적당히 반등하다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고점을 이미 찍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응 전략,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고요. 파생은 지금 역시 하방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하방 공략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어떤 평이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반등할 수 있으니까 좀 심하게 빠지면 그때는 또 매수. 그래서 잠깐 그 장중에 단타는 가능한데 결국은 일봉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역시 하방이 맞다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은 오늘도 크게 꺾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150선이 중요하다. 여기를 회복을 곧바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렵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는 장중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결과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반등 나오면은 위에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좀 심하게 빠졌을 때는 매수해서 단타 정도는 가능한데 역시 일봉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래도 크게 빠지진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심하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최소한 뭐 이 언저리에서 좀 놀아줘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너무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버텨주면은 단기에 조금 더 좀 반등해가지고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가 뭐 매수든 매도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매도가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황에 대해서. 이 부분 12월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쉽게 빠지기 어렵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추가 반등 나왔었고요. 여기서 조정받을 때도 여기서 곧바로 그냥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최소한 고점 횡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 여기에서는 꺾이면은 크니까 여기에서는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노려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움직임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한국의 자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는 건 맞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100을 보세요. 2100을 이탈하면은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쭉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살짝 벗어났다가도 종가에 회복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왜냐? 중국이 그만큼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고 2100을 이탈하면 그때는 위험관리에 그냥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흐름이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불안감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의 흐름을 보면은 다음 주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의 흐름 결과가 2100을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밀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계속 밀려요. 그런데 2100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여기 언저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좀 회복을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소폭 반등하면서 반등 후에 횡보하는 그런 흐름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흐름 그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만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션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